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6월 11일 일요일입니다. 6월 12일 월요일부터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식시장 상당히 좋은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금요일날 1.16%대 상승을 하면서 2641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계속적으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무려 4천억 원대 순매수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연일 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마감하였던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16%대 상승을 하면서 7주 연속 상승세, 그래서 2019년 11월 중순 이후에 가장 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S&P 500 지수도 0.1%대 상승을 하면서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8개월 만에 장중에 4,3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시장은 이제 강세장에 좀 접어든다,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FOMC 회의 이전에 일단 S&P 500 지수가 작년 10월 이후에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약세장을 끝내고 좀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부분은 좀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지난 3월 이후에 은행권의 불안, 부채 한도 상향 논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서서히 어느 정도 종료가 되었고, 또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80% 이상 높아지면서 이제 좀 금리 인상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런 부분들도 기술주의 랠리에 좀 탄력적인 그런 움직임을 주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가장 좀 단기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전망 가운데서 갑자기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또 충격이 왔을 때는 조정 시에 매수의 기회를 활용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는 7월이나 또는 그 이후에 한 차례 정도는 0.25% 정도는 더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계속적으로 0.5% 이상씩 금리를 상승하던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이클이 종료가 된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FOMC 회의 결과 전날 나오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 이제 전망치에 따르면은 5월 CPI가 전달보다 0.1% 정도 상승을 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4% 정도 상승을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달에 봤을 때 전달 대비 0.4% 상승을 했었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4.9%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 국면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여기서 일단은 천천히 좀 움직이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사실 지금도 뭔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지수가 이제 2641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날 3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고,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는 사실 2650에서 2700선 여기를 강하게 넘어야 할 그럴 이유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순리대로 본다면은, 좀 추세적으로 본다면 상승을 하고 좀 횡보하면서 살짝 또 지지선 테스트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좀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시장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상당히 눈에 띄잖아요. 지금 5월 26일 정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4천억 원대, 5천억 원대, 5천억 원대, 4천억 원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무려 8천억 원대 매도를 했는데, 만약에 빨리 매도하면 빨리 매도했던 사람일수록 지금 소외감, 허탈감 이런 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어쨌든 주식을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은 또 순환매에 대비해서 또 다른 괜찮은 업종, 괜찮은 종목을 찾아서 채워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가야지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시장이 우리가 공포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조정을 많이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갑자기 강세 마인드로 돌변할 때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상승을 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1.5%대 또 상승을 하면서 72,0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었는데 72,700원대까지 상승을 하고 며칠 좀 기간 조정을 받고 또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충분히 다시 한번 또 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주가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감산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이제 2023년도 연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충분히 감산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재고도 이제 피크아웃 구간에 진입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 기록을 할 수 있대.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쪽을 중심으로 어쨌든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은 시장이 무너지기보다는 반도체 업종,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쉴 때는 지수가 좀 쉬어가고 반도체 업종이 또 상승을 할 때는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종들이 계속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 성장주, 경기 민감주 또 가치주 이런 쪽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움직임 필요한데요. 조선주들의 움직임 최근에 어쨌든 그래도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 업종,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다면은 오늘은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1분기에 신규 수주가 무려 9억 1천만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 37억 달러를 1분기에 일단 24.6% 정도 달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4분기까지 100%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겠고, 계속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PC선이라고 하죠. 관련된 수주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부터 좀 실적 개선의 흐름으로 나타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업종을 주목해 봐야 될 이유는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지만 배도 마찬가지예요. 교체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이 예전에 엄청나게 호황이었을 때 2005년부터 2007년도 이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다시 한번 조선업종의 호황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바닥을 탈출하면서 계단식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에 수목금 3일 동안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보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일 동안은 조선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에 여러분들이 좀 잘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두산바켓 이런 기업들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건설 기계 이런 쪽은 충분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일머니 유입에 대한 부분,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진득하니 잘 가지고 있으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건설기계 관련하여서는 아무래도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대장이긴 한데 DY 파워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아직까지 서서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13,000원 정도 부분, 여기서 아래 12,500원대 21선 정도까지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대 양복이 간혹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아 사실 지난주에 이제 한번 수요일 날 엄청나게 좀 많이 빠지면서 상당히 좀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본다면은 어쨌든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뭐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곡 주제를 기원합니다.